안녕하세요, 알레한드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유튜브 댓글에 제주곰이라는 분께서 고민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내가 다이빙을 하면서 고프로로 촬영을 했는데 고프로의 색깔이 내 마음대로 바뀌어요. 도움을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이번 주 고프로 촬영과 편집법 4편으로서 왜 내 고프로는 색깔이 마음대로 바뀔까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하시는 분이든 프리다이빙을 하시는 분이든 스노클링만 하시는 분이든 이런 비슷한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고프로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 심지어 작년 초에는 고프로 직원분이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이거 왜 그러냐고 물어보신 적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제주고민님께서 이렇게 제공해주신 본인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볼게요. 영상을 보면은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 내에 아예 질문을 담아가지고 보내주셨는데, 이분이 궁금하신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물속에 있는 부유물, 자기 부유물이 고프로에 너무 많이 찍히는 것 같다. 이 부유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영상을 쭉 넘기다 보면은 고프로가 어떤 지점에 있어서 갑자기 바다를 너무 파랗게 잡는다든지 산호의 색을 잘못 잡는다든지 색이 휙휙 변하는 부분이 있다, 이게 고민이거든요. 영상 고프로로 많이 찍어보신 분들 비슷한 경험 하셨을 거예요. 물속을 찍다가 하늘로 갑자기 앵글을 올리면은 하늘이 순간적으로 빨갛게 보인다든지 수면이 빨갛게 보인다든지, 몇 초 있다가 다시 원래 색으로 돌아오고 바다로 내리게 된다면은 또 색깔이 변했다가 몇 초 후에 다시 또 고프로가 가지고 있는 색감, 화면 속에서 보이는 색감이 계속 변하는 경험 몇 번씩 하셨을 텐데, 먼저 이 색깔에 관련된 내용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제주고민님이 남겨주신 부유물 관련 내용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영상을 찍었을 때 부유물들이 많이 잡히는 건 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다 포기하고 부유물조차 바다의 일부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어떤 편집 스킬이라든지 혹은 촬영 스킬을 통해서 조금 덜 보이게 만들어줄 방법은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바닷속에 이미 존재하는 부유물이 렌즈에 찍혔다면은 그걸 현실적으로 무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유물들이 최소화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냐면요, 첫 번째로는 카메라와 피사체 간의 거리를 최대한 좁히는 거예요. 우리가 렌즈를 다양하게 바꿔서 쓸 수 있는 지금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 쉬운데, 이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화각 자체가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찍고 싶은 피사체와의 거리를 정확하게 조정을 하기가 힘들어요. 화각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게 이런 G돔 같은 게 있으면 좋습니다. 이 G돔 같은 경우에는 고프로 앞에 달고 촬영을 했을 경우 실제 고프로 화각보다 훨씬 화면이 넓어져요. 다시 말해서 같은 앵글을 찍는 데 있어서 피사체에 훨씬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는 뜻이고, 카메라와 피사체 사이에 있는 부유물이 덜 보일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유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돔 같은 걸 사용해서 고프로의 화각을 넓혀준다,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라이트를 쓸 때 내가 찍고 싶은 물체의 라이트를 빔 쏘듯이 쏘는 게 아니고 일종의 간접 조명처럼 렌즈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뜨린 다음에 라이팅을 하시면 아무래도 부유물이 렌즈에 찍힐 확률이 조금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카메라 렌즈가 반사된 빛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빛을 정면으로, 렌즈 가까이에서 피사체의 정면으로 쏘았을 때는 그 빛이 부유물에 반사돼서 렌즈로 돌아오기 때문에 부유물이 더 눈에 잘 띄고 더 하얗게 빛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라이트를 렌즈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는 게 좋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연광만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는 편이라 지금 영상에서 보신 이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는 범섬 같은 느낌이고 그렇게 깊은 곳 같진 않아요. 저희가 범섬에 갔을 때 이런 비슷한 느낌이 났던 곳이 한 20m에서 25m 사이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바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정도 깊이, 20m 전후의 깊이라면은 자연광만으로도 충분한 밝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으로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된다거나 엄청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아니지만 고프로의 샤프니스 세팅을
높음에서 중간이나 낮음으로 낮추신다면 그 부유물이 선명하게 보이기보다는 조금 뿌옇게 변하는 효과를 노리실 수도 있어요. 요거는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막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일단 물속에서 볼 수 있는 부유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 제주고민님께서 남기신 두 번째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인데, 고프로의 색감이 물속에서 휙휙휙휙 바뀐다. 하늘을 찍으면 빨갛게 되고 바다를 찍으면 바다가 파랗게 되고 산호를 찍으면 바다가 녹색이 되고 이런 식으로 색감이 바뀌는 거는 가장 큰 이유는 고프로의 화이트 밸런스를 오토로 두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분은 고프로 7을 사용하고 계신다고 해요. 저희도 실제로 9과 7 둘 다 사용하고 있는데요. 고프로 세팅 중에 화이트 밸런스 부분을 절대 오토로 맞추지 마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때 항상 육지에서든 바다에서든 그냥 네이티브로 두고 찍고 있습니다. 그 네이티브라는 거는 고프로의 빛이 오는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화면에 담아주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노란 빛이 가득한 곳이라면 전체적으로 노르스름하게 찍힐 거고, 바닷속에서 찍는다면 전체적으로 푸르스름하게 찍힐 건데, 제가 실제로 보고 있는 바닷속과 가장 근접한 모습이 찍히고, 이 고프로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어떤 부분을 발견해서 그 부분에 색을 맞춰주는 게 아니고 정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담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촬영을 하기에 가장 좋은 세팅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프로를 사용하실 때는 화이트 밸런스를 네이티브로 두시라 추천드립니다. 요게 사실 오늘의 핵심 포인트이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라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자연광만으로 촬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상대적으로 그리 깊지 않은 깊이, 여기서 말하는 깊지 않은 깊이는 한 20m 전후 정도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리 깊지 않은 깊이에서는 자연광만 가지고 이용하시는 걸로 충분해요. 이 조명을 사용하게 됐을 때 조명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들, 그 다음에 바닷속에는 아예 붉은 빛이 빠져 있는데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 빛을 인위적으로 받쳐준다면은 이것 때문에 색이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산호를 근접 촬영할 때는 오히려 산호가 빨갛게 보이는 현상 있었잖아요. 결국은 이것도 한번 색 보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이트를 쓰든 안 쓰든 결국은 후보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럴 거면 굳이 라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광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바닷속을 찍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범섬에서 찍었던 영상, 보정하기 전과 보정한 후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왼쪽에 있는 영상과 오른쪽에 있는 영상 아주 극적인 차이가 있죠. 후보정만으로도 이 정도의 차이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후보정 작업이 필요하다 하면은 찍을 때는 최대한 간편하게 찍는 게 좋아서 굳이 라이트를 쓸 필요가 없다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려요. 물속 영상 색보정하는 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영상으로도 이미 몇 번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 혹은 요 위에 띄워드릴게요. 요 영상을 통해서 물속 영상 후보정하는 법, 색보정하는 법에 대해서는 여기서 자세한 과정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고프로의 전반적인 세팅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지금 보여주신 이 영상 세팅은 1080p에 30프레임으로 촬영이 되어 있고요. 샤프니스는 매우 높음, 화이트 밸런스는 오토로 촬영을 하셨다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고프로 히어로 7 같은 경우에는 2.7K 60프레임 혹은 4K 6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가장 높은 해상도와 가장 높은 프레임 수의 조합, 이 경우에는 4K 60프레임이겠죠? 이걸로 찍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 나는 손떨림 방지가 꼭 필요하다, 손떨림 방지 없이 촬영하는 게 너무 어렵다 라고 느껴지신다면 2.7K에 60프레임으로 맞춰두시고 손떨방을 켜시고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1080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편집의 폭이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희가 예전에 고프로 세팅법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그쪽을 확인하시길 추천드리고, 컬러 프로파일 안 중요한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중요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컬러를 고프로로 두는 게 아니고 플랫으로 두고 찍고 있습니다. 플랫으로 두고 찍는다면은 색이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그 다음에 진한 부분, 연한 부분에 갭을 줄여주기 때문에 나중에 후보정을 할 때의 가능성도 많이 커져요. 그러면 이제는 이미 찍힌 영상,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앞으로 찍을 때 있어서 요렇게 찍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구나, 요렇게 찍으면 조금 더 편집이 쉽겠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다면은 이제는 이미 찍혀버린 영상을 어떻게 되살리는 게 좋을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마리나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나님 오시죠. 터치. 안녕하세요, 마리나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알레한드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을 토대로 그럼 어떻게 이미 찍힌 영상을 후보정을 통해서 좀 고르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부유물이 너무 잘 보이는 것을 어떻게 안 보이게 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는데, 이것을 후보정으로 건들기 위해서는 피사체에 좀 더 중점을 두도록 하는 거예요. 멀리서 바다가 찍힌 것보다는 피사체가 가까이 찍힌 그 클립을 사용을 해서 대비를 만약에 높여준다면은 다른 바다의 부유물의 시선을 가기보다는 내가 강조하고 싶은 피사체에 눈이 더 가기 때문에 좀 더 부유물에 신경이 덜 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후보정에서 건들 때는 대비를 높일 수 있는 그 세팅을 건드리는데, 보통 하이라이트는 높여주고 미드톤이나 섀도우를 좀 낮춰줌으로써 그 대비를 강하게 만들어주면 좀 바다가 더 깨끗하고 선명하게 보이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고민하셨던 부분이 고프로가 이제 색깔이 확확 변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찍힌 영상이 어떤 형태로 변하는지 보면 기본적으로는 민트색으로 약간 찍혔다가 점점 산호에서 바다 쪽으로 포커스가 변하면서 고프로가 자동적으로 바다를 좀 더 파랗게 만드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바다색이 원래 민트색이었는데 갑자기 새파랗게 변하면서 조금 이질감이 드는 거라서, 이것을 나중에 후보정으로 색보정을 할 때에는 색보정에서 키프레임을 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 어떻게 키프레임을 줘서 내가 색감 변화를 좀 더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것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민트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하는 부분을 좀 더 파란색을 낮춰줌으로써 다시 민트색이 좀 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어요. 색보정에 대한 이제 자세한 내용은 아무래도 이전 시간에 다뤘기 때문에 이번에 영상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 전반적으로 내가 만드는 영상이 좀 통일감 있게 보이게 하고 싶다 할 때는 색보정을 할 때 좀 대비를 일정적으로 맞춰주는 거, 밝기도 일정적으로 맞춰주는 거, 그리고 색감도 특히 바다색에 중점을 두셔서 맞춰주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대비 변화만으로 색감은 건드리지 않고 대비 변화만으로 얼마나 좀 더 바다가 선명하게 보이는지, 그리고 키프레임으로 파란색을 얼마나 잡아내는지 이 두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기에 더해서 이전에 다뤘던 색보정 방법을 또 적용을 해서 색보정까지 완전히 내가 원하는 바다색으로 맞춘다면 어떻게 변화될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바다 영상을 색보정할 수가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굳이 랜턴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색보정으로 충분히 빨간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랜턴 사용이 좀 번거로우시다면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후보정에 좀 더 집중을 하시면 더 좋은 영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후보정을 한다고 하시면은 해상도를 높게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래도 이 클립은 1080p로 고프로로 표현할 수 있는 이제 낮은 그 화소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이 상태로 색보정을 좀 많이 건들다 보면은 화질이 좀 더 깨지고 좀 퀄리티가 떨어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보정을 할 예정이라면 좀 더 해상도를 더 높여서 2.7K 혹은 4K로 촬영을 해서 그 다음에 색보정을 건들게 되면 좀 더 자연스럽게 이질감이 덜하게 색보정의 폭도 더 넓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내 고프로 색깔이 자꾸 바뀌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자기 마음대로 색감이 바뀐다. 원인은 화이트 밸런스 때문에.
그래서 항상 고프로 화이트 밸런스를 오토 대신에 네이티브로 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 포인트, 바닷속에 있는 부유물 포기해라. 바다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그냥 즐기세요. 맑을 땐 맑고 부유물 많을 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오늘 부유물이 많네? 그럼 큰 물고기가 나올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신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되 처음에 촬영을 할 때 혹은 나중에 보정을 할 때 부유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돔, 이런 형태의 돔을 사용해서 피사체와의 거리를 최대한 좁히자. 두 번째, 내가 찍고 싶은 피사체에 정통으로 렌즈 근처에서 빛을 쏘지 말고 광원을 최대한 렌즈에서 멀리 두자. 그리고 세 번째, 보정을 할 때 피사체를 중심으로 대비를 강하게 해서 부유물보다는 피사체에 눈이 가도록 하자. 요거였고요. 세팅 같은 경우에는 언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항상 최대한 높은 해상도와 최대한 높은 프레임 수를 유지하시는 게 편집에 용이하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면 다 얘기됐나요? 마리나님? 네. 마리나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나도 내 영상으로 이거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찍어야 될까요? 도움을 얻고 싶어요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요 아래 이메일 주소 info@alejandromarina.com으로 영상이랑 카메라 세팅이랑 기타 등등 궁금하신 내용 보내주시면 앞으로 또 종종 이렇게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